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깥에 비 오는 소리가요. 범상치 않습니다. 우르르캉캉 우르르캉캉. 저는 오늘 2시에 대하 빌딩에 가서요. 보수 유튜버 이렇게 연합 토크쇼 하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너무 더워서 정 변호사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옆에서. 아니, 방송할 때마다 일부러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나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고 왔는데요. 그 안이 진짜 더웠어요. 그래서 우리 PD님이 가서 고생을 정말 했는데, 저는 옆에 선풍기가 있는데 계속 머리카락을 날리면서요. 아무튼 열심히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뭔가 좀 보고 나니까 좀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죠. 제가 오늘 여의도에 간 김에 커피를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우리 쪽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우리 쪽이니까 이렇게 빨간색을 입고 갔는데 이게 좀 빨간 티가 나잖아요. 근데 옆에 다른 쪽 사람들 같아요. 앉아서 이제 우리 이제 며칠 뒤면 드디어 우리 세상이 온다 이러면서 막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야, 이문정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박은정이 검찰총장이 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박은정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이문정이 검찰총장이 되는 게 나을까?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요. 쌍은정이 법무부와 검찰을 다 먹으면 대한민국 진짜 좋겠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아이고 두야 싶은 거예요. 야, 이 쌍은정이 법무부와 검찰총장을 다 먹는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제가 정말 남은 시간 더 열심히 우리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더 힘을 내서 이런 세상을 꿈꾸는 그들의 나라를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법무법인회 정준기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은정은 국회의원이라서 검찰총장은 안 될 거고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할 것 같네요. 근데 왜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국회의원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겠습니까? 그들은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장관은 하면서 국회의원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걸 하려고 하겠죠. 아, 비례라서 하지 않을까요? 뭐 비례든 뭐든지 간에. 그래요? 자기네들 한 사람 더 올리고 그러지 않을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안 그럴까요? 네, 국회의원 자리. 그 좋은 국회의원 자리를 박은정 의원이 과연 양보할까요? 아무튼 오늘 이제 정 변호사님도 여의도에 갔다 오셨잖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가서 이제 그 공동 생방송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네. 마음 같아서는 우리 김문수 후보와 네. 직접 했으면 정말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김재원 비서실장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했지만 그래도 후보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과 네. 그렇죠? 그다음에 비서실장이 하는 이야기는 또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또 무게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오늘 되게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기 권유 옆자리가 바로 선풍기였어요. 제 머리 계속 날리는 거 보이세요? 눈도 못 뜨고 머리카락이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머리카락이 날리니까 말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뭘 저리 열심히 얘기를 하십니까? 뭘 저렇게 열심히 얘기했을 거예요. 진짜 지금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이게 선거를 이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열심히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그래도 박수를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질문하시면서. 그럼요. 제가 박수는 좀 많이 받았었죠. 네네. 아무튼 김재원 지금 이제 비서실장이 나와서 답을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답변이 시원했습니까? 정 변호사님 답변이 시원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립 서비스를 해야 됩니까? 우린 솔직해야죠. 어떠셨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쵸? 우리 유튜버들의 질문 수준이 네. 예상보다 높다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김재원 비서실장이 좀 당황한 듯한, 네.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하지? 혹시라도 내가 말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좀 걱정들을 하면서 평소보다 말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저 방송 보셨습니까? 제가 했던 질문, 마음에 드는 질문 있으셨습니까? 사실 제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저 더워서 지금 계속 얼굴 닦아요, 지금 더워서. 저 옷을 잠바를 거의 자켓을 벗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다녀왔고요. 저기 잘 다녀와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준길 변호사님. 네. 일단요, 우리가 이 뉴스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뉴스 오늘 할 게 많지만요. 1번 뉴스입니다. 계엄령 직후 추경호, 나경원 사흘 뒤 고성국가 5차례. 12월 3일 이후 윤석열 통화 내역 이러고 방송이 나와서 네. 고성국 박사님을 다들 안위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웃겨요.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JTBC가 입수했대요. 네. 그래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입수했다고 해서요. 네.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불법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단계에서 빠져나갔느냐에 따라서 네. 불법이 확실한 경우랑 좀 따져봐야 되는 경우가 나눠지는데 네.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네. 만약에 이 자료가 나갔다고 하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 또는 수사관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자들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 수사 기록, 재판 증거 기록을 복사한 자료들 중에 일부가 만약에 기자들한테 간 거라고 한다면은 그럼 조금 달라지는데, 근데 그렇다고 처벌이 안 되느냐?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오상종 단장 잘 아시죠? 네. 오상종 단장이 조국을 상대로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고발의 내용은 뭐냐면 조국이가 지가 막 재판을 받는 과정에 본인의 재판에 그 재판 기록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진술 조서를 네.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고발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그런 어떤 열람 등사한 자료들은 본래의 목적, 그렇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자기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자료로 쓴 거는 원래 기록 열람 등사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네. 기소 의견인 거죠. 다만 네. 검찰에서 기소에서 유죄가 맞기는 한데 뭐 좀 관행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고 또 아무튼 조국이가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집행 기소유예를 해줬어요. 기소유예. 아니 근데 실형이면 실형이고 범죄면 범죄지 무슨 기소유예 그런 걸 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네. 뭐 알게 모르게 이 기록에서 이런 네. 걸 등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것들은 뭐 그냥 이렇게 묵인이 되어 온 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그냥 형사처벌해서 다시 기소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여전히 이제 의문이 남는 게 뭐냐면 지금 단독 보도를 한 게 JTBC랑 그 다음에 MBC잖아요. MBC가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MBC나 JTBC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 단독 비슷하게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저 자료를 누가 줬겠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뭐냐면요. 제가 MBC, JTBC 같이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어제 저녁에 사실은요. 제가 집에 가 있다가 정 변호사님한테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방송 내용 한번 볼까요? 계엄령 직후 추경호, 나경원. 사흘 뒤 고성국가 5차례. 윤석열 통화 내역 입수.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나경원하고 되게 친하구나. 고성국 박사님 정말 좋아하시구나. 제가 너무 나태한 생각인가요? 그런데 내용 한번 볼까요? 기록에 따르면 밤 11시 22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에게 연달아 전화를 겁니다. 국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치기 20분 전. 통화 내역에는 한덕수 전 총리뿐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계엄 사흘 뒤 하루에 5번이나 이어진 극우 유튜버. 아니 정 변호사님. 네. 유튜브 아니고 그냥 고성국 씨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극우 유튜버예요. 뭐 정 안 되면 보수 유튜버 정도의 표현은 모르겠지만 네. 뭐쯤 극우 유튜버라는 표현 잘못 쓴 거고요. 그리고 보세요. 5번이나 이어진 저렇게 쓰면은 많은 국민들이
통화를 5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여쭤볼 건데 네. 되게 웃겨요. 여러분 이 기사가 얼마나 편파적인지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와의 통화도 눈에 띕니다. 이른바 계몽령 주장의 유튜브들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통화가 확인된 겁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화 목록에 고성국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계몽령이 유튜브 영향이라고 하는 이 확대 해석은 어떤 뇌피셜인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이게 단순하게 계몽령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성국 박사님을 극우 유튜버일 뿐만 아니라 네.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모론자요? 네네. 그러면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방송을 했고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계엄을 할 때 중앙선관위를 가게 된 게 이런 어떤 영향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1다시 볼까요? 근데 이거 비하폰은 아니래요. 정 변호사님. 비하폰은 아니야. 비하폰 기록은 현재 아직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고요.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건 맞는데 이제 경찰청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경찰청에 확인을 해본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핸드폰 통화 내역 자료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자료들을 검찰에 넘겼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검찰에 넘긴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넘긴 거겠죠.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자기네들한테 자료일체를 넘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는 이런 통신 자료를 확보한 통신 자료를 거기다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이 나중에 검찰로 왔고 검찰에서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받는 사건에 이 자료들이 지금 증거로 제출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뉴스 보시면 또 웃겨요. 극우 유튜브 의지한 윤? 고성국에 하루 5번 먼저 전화? 네, 참 여러분 이 제목 어떠세요? 근데 고성국 박사님 사진을 왜 저런 거 쓴대요? 그러게 좀 이왕이면 멋진 사진. 아니 박사님 사진이 왜 이렇습니까? 극우 유튜브에 의지한 윤. 하루 5번 먼저 전화.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통화를 하고 난 뒤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고성국 박사님의 방송 부분을 또 인용을 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3번 뉴스 보면 더 재밌어요. 전화 바꾸고 첫 문자 고성국 주문대로 담아? 잠깐만요. 전화기 바꾸고 첫 문자가 고성국이에요? 다 좋아요. MBC 뉴스인데. 아니 근데 첫 문자 의미있다. 고 박사님 좋으시겠다. 윤석열 대통령 첫 문자 받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 이거 보면서요. 윤 대통령이 되게 고 박사님 되게 신뢰하는구나. 정 변호사님 그런 의미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말은 그게 맞는데 그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고성국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뭐 일부는 받아들이고 또 뭐 일부는 안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어떤 상의하는 대상자 중에 한 사람으로 고성국 박사님을 택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전화를 5번 한 게 아니라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다가 한 번 통화를 한 거예요. 5번에 걸쳐서 전화 통화 시도를 했고 그 중에 실제로 전화 통화한 거는 한 번이거든요. 그러면 뭐 급한 일이 있으시니까 전화 안 받으니까 계속 전화를 연달아 했다라고 해서 그걸 전화를 5번 통화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성국 박사님이랑 그날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루어 짐작컨대 고성국 박사님의 유튜브 방송 내용과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 내용이 비슷한 공통된 부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마치 고성국 박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한 것처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고성국 박사님한테 상당히 영향을 그냥 그대로 받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데 극우 유튜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로는 don't worry. 독일어로는 keine Sorge. 제가 일본어로는 잘 모르겠네요. 한국어로는 걱정 말아요 그대. 왜냐면요, 고성국 박사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준길 변호사님이 고성국 박사님의 법률 변호인이기 때문에, 대리인이기 때문에 다 대응하고 계시고, 내일 아침 고성국 박사님 방송 걸리면 죽는다 코너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건 제 얘기예요. 가끔 제가 변호사가 아닌 게 되게 분해요. 제가 변호사면 저도 옆에서 같이 할 텐데, 정준길 변호사님이 멋지게 고성국 박사님의 디펜스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뉴스 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내일 조목조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일단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 악의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 통화 내역 자료가 왜 기자들한테 가냐 이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에서 갈 수도 없는 거고, 재판 과정에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담당 변호사 정도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위에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그거는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기본적으로 누구의 변호사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잖아요. 근데 엔티적인 성향을 가진 JTBC와 그 다음에 MBC에 그 자료가 어떻게 넘어가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사건이 누가 제보를 하고 자료를 넘겨줬는지를 사실은 철저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네들이 입을 다물고 취재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취재원을 확인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경자님 퇴근길입니까? 불타는 금요일 부릉부릉. 자, 퇴근하시면서 열심히 요 여해의 적반하장 들어주세요. 아까 또 어디지? 여기 댓글에 선풍기 바람 봤어요. 에어컨 없었나? 없었어요. 에어컨 없었어. 정말 더웠어요. 그런데요, 유채고 있는 데는, 그러니까는 선풍기라도 불었죠.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선풍기가 하나도 바람이 안 왔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거기 잠깐 듣고 있다가 위옷을 벗었어요. 위옷을 벗었는데도 땀이 나서, 그 다음 넥타이 풀고, 단추 하나 풀고, 그 정도로 더웠습니다. 저도 지금 더운데 옷을 벗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우리 권유 머리 봐요, 머리. 권유. 그러니까 저 친구. 지금 권유 머리도 그렇고 저도 지금 뭔가가 머리가 계속 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왁스라든지 그런 걸 안 하기 지금 계속 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자꾸 껌뻑껌뻑 하잖아요, 바람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리인 줄 알았으면 화장이라도 하고 갈 걸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습니다. 네. 좀 더 이쁘게 말할 걸. 바람은 불고, 참 제 모습 제가 보기에 슬프네요. 다음부터 좀 더 이쁘게 하고 다닐게요. 네. 아무튼, 자, 여기 오늘 잘 다녀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고성국 박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정 변호사님이 잘 맡고 계십니다. 4번 뉴스 보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김문수 후보 매력 있어요. 제 아내가 복화 썼다는 말 들은 적 있나? 되게 매력 있어요. 그쵸? 정 변호사님 첫 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 아내가 복화 썼다는 말 들은 적 있냐? 썩은 정치인은 청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썩은 정치인 청소해야 된다 하면 딱 이재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각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의 도덕성을 바로 겨냥을 했습니다. 매우 적합한 어떤 발언을 하셨다고 봅니다. 경기도 수원 지동시장 유세 과정에서 본인의 경기도지사 시절과 이재명의 도지사 시절을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8년 하는 동안에 제 아내가 도지사 법인카드 썼다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그죠? 네, 참 좋아요. 근데 또 한마디 더 재미난 거 뭔데요? 또 읽어주세요. 결혼하고서 여배우한테 나 총각이요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되겠느냐 이 얘기도 했습니다.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방금 저 누구예요? 방금 저기서 말한 그 사람 누군가요? 근데 좀 이상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결혼하고 난 뒤에 왜 자기가 총각이라고 한대요. 아, 너무 웃기잖아요. 제가 옛날에 결혼 반지 뒤로 돌린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저는 좀 웃긴 것 같아요. 아니 김혜경 씨는 본인 남편이 저러고 다녀도 그냥 다 이해가 되나 보죠.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이해가 되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고성국 박사님 방송에서 저는 이 김문수의 부인이시죠. 방금 제 아내는 설란이, 있는데, 예. 예, 부인이시죠. 아내라고 하는. 저분 어떠셨어요? 아니, 방송 보셨잖아요. 그 쇼츠도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정 변호사님. 예. 어제 정 변호사님이 저한테 그 쇼츠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니 진짜 참 솔직담백하고 말씀도 의외로 구수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의외로가 아니고요. 너무 잘해. 제가 아니 오늘 저는 풀 영상 봤거든요. 오늘 그 김문수 후보 캠프에 가서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 것 중에 네. 우리 유채구가 제일 잘한 질문이 있어요. 뭐예요? 최고의 질문이 뭐냐면 야 그 영부인 후보들 둘이서 토론회 한번 시키자. 아니, 그거 좋지 않아요? 아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추진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그 토크쇼에서 영부인 토크쇼 하자고 했거든요. 영부인 토크쇼. 그리고 영부인 두 사람이 있고 이렇게 유튜브들이 다 모이거나 해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토크쇼 하자 그랬어요. 김재원 비서실장은 너무나 당황해하면서 얼굴이 더 벌개지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듣는 순간에 야 이건 진짜 이거 좋다. 한번 둘이 붙여놓으면 진짜 재밌겠다. 그죠? 아마 설란영 우리 후보께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저는 8년 동안 경기도지사 부인 노릇을 하면서 한 번도 법인카드를 안 썼는데 그대는 몇 번 쓰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제안한 거 어떠셨습니까? 저분이죠.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예, 제가 예. 제안한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영부인 배틀 토크쇼 어때요? 영부인 배틀 토크쇼. 아니면 이건 어때요? 영부인이니까 정말로 무쓸기, 사과 썰기도 하고 감 깎기도 하고. 정 변호사님 감 깎기 어때요? 감깎기 좋죠. 그거 뭐 감깎기 감 깎기도 하고. 그뿐이 아니에요. 감깎기를 하려면 그 전에 뭘 하나 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꽃감? 저기 걔를 불러야 되잖아요. 너 시범 보여라. 정수기 보고. 정수기 보고. 네. 정수기를 불러서 감을 어떻게 깎는지 시범을 보인 다음에 김정숙처럼 누가 많이 깎나 이렇게 시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영부인 배틀 했으면 좋겠어요. 영부인 배틀. 그래서 김혜경도 나와서 하고 우리 이제 설란영 여사님도 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편안하게. 근데 두 분이 원래 아는 사이였대요. 당연히 알겠죠. 어떻게 알겠죠. 알게요? 어떻게 경기도지사 시절에 성남. 그러니까. 그래서 함께 많이 봤대요. 경기도지사실의 성남시장이니까 그렇죠? 네. 모임 같은 걸 할 그때 수도 모임이 있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같이 이렇게 배틀쇼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 생각 어떠세요? 그리고 두 분 오늘 방송을 봤는데요. 너무 위트가 있어요. 이렇게 한참 말하다가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딱 말하다 제가 너무 나갔나요? 그러면 여기는 좀 이렇게 삭제해 주세요. 너무 위트 있지 않아요? 그래. 네. 왜요? 유여혜님 말이 되는 소리를 제가 하는 말이 왜 말이 안 되나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언론사 중에 누구라도 영부인이 아니라 후보부인 영부인 후보요. 영부인 후보라고 표현했죠. 영부인 후보요. 네. 영부인이 아니고 영부인 후보 배틀요. 네. 그죠. 설란영 후보님 아내. 너무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말도 너무 재밌고. 근데 중요한 게 정 변호사님. 네. 그분이 연세가 많더라고요. 연세가 적지 않죠. 53년생인가? 네네. 그럼 많은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비교가 안 되게 많죠. 여러분 53년생이면 많은 거죠. 네네. 자, 지금 일단 근데 요 얘기도 꼭 소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어떻게 이길까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뭐 이재명이 워낙 문제가 많고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설득을 할 때 이게 이재명이 아니라 김문수가 맞다라는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경기도지사 시절을 비교를 하면 돼요. 경기도지사 시절로. 그래서 방금 지금 말씀드린 카드, 지사 카드 쓴 것도 그렇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 30만 평도 안 되는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대장동 택지가 30만 평밖에 안 된대요. 그거밖에 안 돼요. 예, 30만 평도 안 되는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문사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속됐느냐.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욕을 먹었느냐. 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30만 평이 아니라 그 2배, 3배 되는 땅을 그러네요. 개발할 때도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없고 내 주변에는 한 명도 의문사한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구속된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욕먹은 공무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비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사람, 이재명 같은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문사하고 본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본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욕을 먹고, 그죠? 그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우리 김문수 후보나 그 캠프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들이 많지만 이 부분 경기도지사 시절의 상황을 딱 비교를 하면서 딱 누구랑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저 좌파들 중에 이재명 지지자들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진짜 맞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아예 김문수 설란영으로 제가 제목을 했어요. 왜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영부인도 우리가 좀 보고 영부인도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제가 누구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문땡땡이라는 사람의 아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 어딨나요? 정말 싫었어요. 저는.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싫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보고 뽑을 수 있으면 어떨까. 근데 제가 이번에 고성국 박사님한테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고성국 박사님이 설란영 여사님을 인터뷰를 함으로써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됐는데, 저 진짜로 김문수와 이재명의 아내 배틀을 저는 했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뽑을 수 있었으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제가 좋아하는 하트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정말로. 그러면 제가 고성국 박사님한테 이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고성국 박사님이 설득해서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아니면 우리 아트TV의 설란영 여사님 좀 모실 수 있게 제가 부탁해 볼게요. 여러분이 하트를 많이 띄워주시면 제가 고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도 한번 모셔보고 싶었어요. 여사님 좀 모셔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제 생각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아주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렘 5번 뉴스 보여주세요. 정 변호사님. 네. 저번에 우리 8포인트 차였거든요. 8점 몇 프로죠. 11점 몇 프로도였죠. 아니, 우리 아시안투데이. 아토는 이제 한 9%였나요? 예. 저 어떠세요? 소개해 주세요. 지금 그 김문수 캠프에서는요, 하루에 1%, 내부적으로는 하루에 0.5%씩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1%를 올리면 20일이면 20%고요. 그건 너무 당연히 이기는 거고, 네. 하루에 0.5%를 올리면 20일이 지나면 10%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김문수가 10% 올라갈 때 이재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45.8대 38.8로 7.0% 차이인데요. 지금 매일 0.5%씩만 올리면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일화 이루고 난 다음에 19%가 갑자기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지지도가 20%에서 39%까지 늘어났었는데, 지금 현재 이 데일리안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점점 추세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 다다음 주 정도 되면, 네. 다음 주 되면 이제 접전으로, 오차범위 내의 접전으로 들어서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이제 역전이 될 것이다. 이재명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가 낙관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도 접전일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한번 보세요. 45점, 정 변호사님 지금 8이에요, 3이에요? 45.8대 38.8입니다. 네, 45.8대 38.3이래요. 8. 38.8. 네네. 제가 지금 3과 8이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네네. 자, 저 정도예요. 그런데 저쪽에 조금만 더 해주세요. 황교안 후보 좀 봅시다. 정 변호사님. 1.1%입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 1%면 그 높은 거죠. 그럼요. 구주와 0.5%. 저거는 다 이제 우리 표죠, 나중에. 예. 네. 지금요,
황교안 1.1과 구주와 0.5가 일단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해야 되죠. 1.6%고 이준석이 9.2% 정도 나오는데 이제 저게 시간이 지나면 빠지면 이제 한 3%에서 2%에서 3%까지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준석에서 빠지는 표는 이재명한테 가는 표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우리 쪽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한테서 올 수 있는 표가 한 4%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6% 되고요. 잘 모르겠다, 없다가 지금 한 4% 가까이 되는데, 저기서 이제 일부가 들어오면, 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0.7% 정도 이겼지 않습니까? 뭐, 그 이상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분수령은 이번 주 일요일 여론조사를 일요일이 지나고 나면 제 1차 토론을 보고 나면은 저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너무 희망적이라고요? 아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 정말로 설란영 여사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막연히 이렇게는 알았어요. 노조위원장을 하셨으니까 똑똑하시겠지. 노조위원장을 하셨으니까 말씀 잘하시겠지. 그래도 순천 요구를 나왔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똑하셨겠지. 그 시대에 그래도 노조위원장까지 하시면 되게 헌신적이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결혼식 사진 보셨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원피스 입고 하세요. 그런데 손잡고, 아버지 손이 아니고 남편 손잡고 들어갔대요. 그걸 보고 제가 저분 보통 분 아니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 이제 이 TV 토론이 있고 그리고 여사님들이 비교가 딱 되고 나면은 지지율이 이제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 변호사님 제 생각 어떠세요? TV 토론이 일요일 날 있으니까 TV 토론까지 반영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네. 한 수요일이나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토론이 끝났어. 근데 그 다음 날이나 당일 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별로 안 줄었어. 또는 역전을 못했어. 접전이 아니야. 이렇게 실망하시면 안 되고요. 1차 토론의 결과가 여론에 반영되는 시점은 빨라도 한 수요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정도의 여론조사를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 보통 되거든요. 그러니까 6% 내외의 6%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따라가고 있으면 그럼 이제 접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정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희망을 계속 노래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사님 딱 보고 난 뒤에 이거 가능성 높아진 것 같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설란영 여사님을 보고 난 뒤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걸 감히 비교를 한다는 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11번 뉴스를 보면서요. 11번 뉴스를 보면서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저도 여자잖아요. 우상호님, 네? 이재명이 TV 토론 안 나간다고요? 이거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아직 이 뉴스를 못 봐가지고 TV 토론 안 할 리는 없을 텐데요. TV 토론은 반드시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당사자가 안 나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사 검색 좀 해주세요. 그럼 PD님들 기사 검색해주세요. 제가 몰라가지고요. 자, 일단 기사 혹시 검색되는 TV 토론은 안 나온다는 건 얘 왜 이런데요? 이거 안 나오게 되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근데 안 나오면 안 되죠. 왜냐면요. 이걸 안 나오게 되면은 자기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 알걸요? 아니면 혹시 테러 위협 때문에 안 나와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웃겼던 게 테러 위험 때문에요. 그저 기사 없다고 합니다. 테러 위험 때문에 방탄 유리 세우고 한대요. 지금 그 서울경제신문 기사 제목을 보면 이재명 준비된 리더 김문수 진짜 일꾼론 18일 첫 TV 토론 그러니까. 격돌 이렇게 나오네요. 네, TV 토론 합니다. 이거 혹시 네.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냥 그대로 11번 뉴스. 그쵸. TV 토론 해요. 이거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다. 다시 가던 길 가겠습니다. 11번 뉴스입니다. 맞아요. 아싸! 드라마 된다. 이거 뭘 알아야 문수영에게 묵살 당하지. 자, 설란영 여사님 너무 좋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기사 제목인데요. 청취형, 김혜경, 현장형, 설란형인데 저는 솔직히 청취형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좋을 때도 있는데요. 진짜 듣기만 하기도 해요. 제가 한번 정 변호사님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이 이것 좀 해주시고요. 이것 좀 해주시고, 이것 좀 해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하셔야죠. 잘 들었습니다. 아니, 저기 정 변호사님 이것 좀 해주시는 건가요? 아, 예, 그럼요. 네. 아니, 해주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여러분 지금 이건 해준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잘 들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더 리얼하게 할게요. 정 변호사님 저한테 뭐 부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댁에 가시기 전에 저기 우산 하나 꼭 좀 주세요, 저한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딱 리얼하죠, 정 변호사님. 아유, 그렇네요. 네. 뭐죠, 정 변호사님? 저거 좀 기사 좀 이재명 보세요. 측 기자협회 주최 TV 합동토론 일정 변경의 불참 통보. 이건 그쵸? 다른 건가요? 국힘이 뒤늦게 확정이 돼서 13일에서 15일로 변경됐는데 민주당에서 물리적으로 참석 불가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건 딴 뉴스네요. 아니 5월 15일 15시 지금 이거는 기자협회 주최 TV 합동토론 딴 건가 봐요. 다른 거예요. 그쵸?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18일날 하는 건 일정 그대로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16일요. 그렇죠. 예. 아, 저 15일 거는 그 공식 토론이 아니죠? 아니에요. 저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거는 무산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정 변호사님이 방금 좀 리얼하게 못 해주셨는데, 여러분, 저는요, 청취형 김혜경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뭘 잘 듣는다는 걸까? 아, 근데 최근에 이재명이가 그거 했잖아요. 뭐요? 청취 투어 그래가지고 네. 자기가 그냥 전국의 민심을 듣는다고 해서 경상북도부터 시작해서 저희 호남까지 한 10일 가까이 이렇게 돌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제대로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지금 김혜경이 실제로 청취형 맞습니까? 근데 정 변호사님, 제가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요. 설나는 여사님 되게 조그마신가 봐요. 그런가 보네요. 아니, 여사님이 되게 조그만가 봐요. 되게 이렇게. 생각보다 키가 조금 아담하시네요. 네. 아, 이거는 제가 듣겠습니다. 조정혜님, 진지하게 하세요. 유유혜님, 부탁드립니다. 근데 하트까지 띄워줘서 정말 감사한데요. 진지한 것과 무거운 것과 그리고 축 처지는 거 비 오는 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텐션을 드리려고 정말 가볍게 방송합니다. 정말로 제 스타일을 조금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약간 텐션 업해서 또 기운차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화가 나고 우울해서 제 목소리 들으면서 또 기분 좋다는 분들도 계셔서 저도 힘을 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저 오늘 여의도 갔다가 되게 기분 좋은 얘기 하나 들었었어요. 아까 댓글에도 있어서 똑같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왜 그때 그렇게 땡땡땡이와 그렇게 있었는지 이제 알겠다. 땡땡땡이 보니까 그때 우리 유채구 얼마나 고생했을까. 정말 고맙다 하는데 제가 순간 딱 이렇게 눈물이 핑 돌 뻔한 거예요. 왜? 마음을 알아주니까. 근데 조금 전에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유여회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한다는 말을 요즘 자꾸 들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씩씩하고 재밌다고요. 그쵸? 저는 재밌게 하고 싶어요. 유영혜가 아니고요. 류여혜요.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긍정의 아이콘 맞아요. 저 긍정의 아이콘이고요. 긍정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드리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설란영 여사님을 소박하다는 평이 많다면서요, 정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는 그분의 삶이 곧 김문수 후보의 삶과 괴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김문수 우리 후보는 거짓말을 못한다. 네. 하얀 거짓말조차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이 그렇듯이 그죠? 우리 설 여사도 소박하고 그죠? 욕심 없고 그리고 사실은 또 되게 검소하시지 않습니까? 삶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 법인카드 갖고 이상한 거 사먹는 사람이랑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란영 여사님을 좀 털어봤어요. 공부를 좀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얘기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12번 뉴스 보니까요. 제목부터가 아주 멋져요.
내조대 노동운동가예요. 우리나라의 영부인들 중에서요, 진짜 활동 많았던 사람은 아마 이희요 여사 아닐까요? 뭐 엉터리 이상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네. 활동 많이 했다고 하는 활동, 나머지는 다 자, 주부였어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 직책과 역할이 그렇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 하면 얘기죠. 그러니까 네. 좋았냐 나빴냐 그런 네. 거 말고요. 네네. 왜냐면 다른 분들은 대부분 주부였어요. 네네. 그랬는데 여기가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정 변호사님이 바로 제가 이희요 하니까 바로 이렇게 눈이 찍 올라가시는. 저도요. 이희호라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미친 그 악영향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요. 네.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정 변호사님은 바로 지금은요 손도 부들부들 떠세요. 그렇지만 저는 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일단 짧게 가겠습니다. 내조와 노동운동가래요, 정 변호사님. 네. 근데 이건 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요 시리즈로 이 부분을 할 생각이에요. 제가 공부를 다 해서 자료가 지금 이만큼 있는데요.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서점도 운영하셨고요. 다 좋아서 사진까지 다 할 건데요. 방금 12번 뉴스에 사진 보여주실래요? 피디님? 더 밑에 내려가면 있지 않나요? 드레스 입은 거? 없던가요? 쭉 내려가니까 드레스 입은 사진 있지 않던가요? 그 드레스, 결혼식 드레스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12번에 있었던 것 같아서 드레스, 있죠? 자, 정 변호사님. 네. 이 결혼할 때요. 네. 밑에 카페트 보이세요? 저거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저 색동 저 카페트는 진짜 옛날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구두가 빨간색이에요. 네. 국민의힘 맞네요. 네. 근데 저 놀라운 사실 아시나요? 뭐요? 저기에 하객들 경찰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에 다 경찰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위장 결혼을 하는 줄 알고 네. 위장 결혼식을 하는 걸로 알고 무슨 꿍꿍이를 또 피우려고 하느냐 해서 네. 그 속칭 말하는 정부과 형사들이 무지만이 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라일락님 코미디보다 더 재밌죠. 저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지하고 그냥 우아하게 고상 떠는 것보다 이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이제는 좀 이렇게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방송할 때 그냥 이렇게 좀 격식 차리고 우아하게 할까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요, 재밌게 방송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근데 저분은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제가 보면서 빵빵 터졌어요. 말씀하시다가 빵빵인 거예요. 이거 빵빵.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뭔데요? 김문수 후보가 원래 재미없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결혼식 할 때 청첩장도 없었고 네. 드레스도 없었다. 네. 하객도 전투 경찰 버스 4대뿐이었다. 근데 더 재밌는 거, 운사님, 색동길 걸으셨어요? 저죠, 원피스인데, 저 원피스 지금 입어도 될 것 같죠? 저 원피스가 지금 입어도 될 것 같죠? 그리고 드레스를 안 입었다는 거, 저 시대에. 면사포가 아니고 천주교 미사포였대요, 저게? 확대 좀 해주세요. 저게 면사포가 아니고, 미사포 맞네. 미사포네. 그랬구나. 그나마 조금 준비한 게 저 꽃이네요. 그렇죠? 손에 들고 있는 꽃이네요. 부케를 받을 친구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재밌어요. 설랑년 여사님 너무 웃깁니다. 저도 그래서 더 재밌게 여러 번 해드리려고요. 웃기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13번 뉴스 보시면요. 저 이거 다음에 계속 진지하게 뉴스 해드릴 거예요. 해놓은 거 오늘은 가볍게 넘어가요. 할 게 너무 많아서요. 전혀 다른 인생 퍼스트레이디 후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이제 제가 말랑말랑하게 다음 주부터 촉촉촉촉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기대하세요. 제가 이게 다 섹션별로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뭐 제가 중간에 말을 한마디만 보태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이 있으면요. 항상 이재명이 한 끗 뒤져요. 왜 그렇습니까? 경기도지사를 2번 했고 1번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경기도지사 할 때 이재명은 뭐였어요? 성남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업적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김혜경 여사와 설란영 여사가 김혜경을 만났어요. 그럼 그때 야 내가 경기도시장 시절에 본인이 성남시장 부인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만났지 이렇게 얘기하면 김혜경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겠네요.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어쨌든지 간에 경기도지사가 한끗 위잖아요. 내가 주관하는 그런 저녁 부부 동반 모임에 그때 당신이 이재명이랑 같이 왔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내 그러지만 뭡니까? 뭔가 한끗 밀리는 사람이 뭔가 한끗 밀리는 그 기분이 참 좀 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요, 이렇게 설 난영 시리즈를 1, 2, 3씩 하려고 해요. 우리가 원래 누가 좋잖아요. 그러면 팬심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팬심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죠? 그래도 해야 될 뉴스를 오늘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제가 오늘 뉴스를 준비해 온 것 중에서 좀 다른 뉴스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것들을 또 하겠습니다. 이 정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일단 우리 그 PD님 뒤에 있는 걸 먼저 한번 해볼까요? 뒤에 오늘 그것 좀 보여주세요. 그 김상욱을 안아주는 41번. 여러분 제가 이거는 우리 PD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설란영 여사님으로 제 뒤에 보세요. 뒤에. 자, 정 변호사님. 네. 김상욱을 드디어 저기 보냈어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드디어 보냈습니다. 상욱이를 재명이에게. 자 이제 이번이 여러분 박수. 당신이 가진 보수의 진정한 가치, 합리적 보수의 정신을 우리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보냈다. 빛이 한번 하시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정 변호사님. 네. 드디어 보냈어요. 그러니까 좀 뭐가 아쉽냐, 진작에 잘라버렸어야 돼 여자를. 네.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떠들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지도부한테 좀 유감을 표하고요. 아무튼 제발로라도 뒤늦게 걸어 나가서 저 이재명 옆으로 보내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 이제 전열을 정비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원래 김상욱은요, 민주당에 있던 국회의원의 비서관인지 보좌관인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결이 아닌 사람인데요. 저자를 데려온 사람도 사실은 혼나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지집 찾아간 거예요. 우리한테 왔던 뻐꾸기인데 드디어 색출해서 쫓아낸 겁니다. 대표적인 또 뻐꾸기, 숨어있던 뻐꾸기 한 마리가 있었죠. 바로 그 경북 안동의 권오울. 그쵸? 아무도 몰랐어요, 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게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그 안동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됐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김상욱이가 이제 갔습니다. 간 거 너무너무 다행인데요. 제가 또 재밌는 거 준비해 왔습니다. 그, 안철수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안철수 영상 보여주세요. 제가 저 안철수를 이렇게 응원할 줄 몰랐어요. 안철수가요, 여러분 안철수가요, 우리 안철수가요 달라졌어요. 지금 이거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죠.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16번 다음 기사 좀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네. 우리 안철수 후보를 칭찬해 줄 수밖에 없는 게요. 아까 안철수 후보가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후보 뒤에. 단발 뒤에 있죠. 그러니까 되게 잘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외로 안철수 괜찮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요번에는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겠지만 요 다음에 우리가 안철수를 좀 다시 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나가지 마세요. 너무 나가지 마세요. 철수는 또 갑자기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아니,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칭찬합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우리 철수 진짜 이 의외예요. 그런데 네. 철수가요, 한동훈한테 야! 너 과자 먹으면서 라방 할 때냐? 선거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 과자 먹으면서 라방하고 있는 그 여기 누구야? 한동훈 사진도 보여주세요.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새우깡 많이 먹었죠요. 정 변호사님이 지금 넋을 빼고 보고 계세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게 미쳤나 거의 그 표정이십니다. 자, 저렇게 하고 있어서 야단을 쳤더니요. 그 한동훈도 요번에 자기 만약 경선에서 지면
적극적으로 결정된 후보 돕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같이 사진 찍으면서. 근데 한동훈이요. 좀 이상해요. 정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을 올렸던데요. 네, 그것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가 페이스북 아까 잘라드렸던 거 그것 좀 보여주세요. 자, 지금 보세요. 정 변호사님 읽어주세요. 지금 친윤들은 보수를 망치고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네요. 저게 무슨 저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여러분 지금 신이 난대요. 왜 신이 나요? 이재명이 정권을 잡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요? 자, 그런데 17번 뉴스입니다. 조경태가요. 여러분 조경태도 민주당에서 왔었던 사람이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 윤석열 정중한 탈당 공고 아닌 엄격한 출당 제명해라. 야, 진짜 정 변호사님 기사만 읽어주세요. 조경태가 지금 김용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한다고 예고를 한 상황에서 자꾸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조경태까지 나서갖고 권고가 아닌 엄격한 출당 또는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조경태는요 언론에서 불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다선 의원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말 하니까 뭡니까? 언론에서 불러주잖아요. 오늘 어디 나갔습니까?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갖고 정중한 탈당 권고가 아니라 엄격한 출당 또는 제명을 시켜야 국민들이 저 정당이 좀 정신 차리는구나 라고 보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를 했어요. 네, 여러분 방금 재밌는 댓글 봤어요. 거기 뒤집는 재미. 근데 제가 이거 공감 부침개 할 때도요 여러분 잘 뒤집으면 진짜 완벽하거든요. 이제 우리 곧 골든크로스 올 겁니다. 자, 김문수 후보 오늘 제가 또 반하게 된 계기 하나 있습니다. 19번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사실은요 너무 속 시원했어요. 너무너무. 이 부분 소개해 주세요. 지금 5.18에 김문수 후보가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야제 참석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들이. 5.18 민중항쟁 행사위원회가 있는데요. 김 후보에게 참석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참석하게 되면은 시민들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오면은 거기에 있는 일부 좌파들이 김문수 후보를 린치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저는 저걸 보면요 국민들이 저거 뭐야 이럴 것 같아요. 오히려 전 저거 보면서 저 기사 때문에 사람들이 뭐야 쟤네들 정말 편가르기야? 라는 생각 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산한 5월 영령을 기리는 5.18 전야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김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 있고 시민의 반감이 커져 이같이 결정했다. 왜 지네가 그런 결정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그들이다 라고 넘어가겠습니다. 25번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 제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에게 납작 엎드린 국힘. 이준석은 훌륭한 분이야. 당이 정말 잘못했어. 서울신문 왜 이러십니까? 김문수, 김용태 등 직접 손 내밀어라. 당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데요. 정 변호사님, 김용태가 지금 계속 이준석 외치고 있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할게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예를 들면 7 내지 8%가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일까요? 만약에 이준석이 나오지 않아. 그럼 그 8%가 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분석을 해보면 만약에 3자 구도인 경우와 양자 구도를 비교를 해보면 이준석이 있다가 이준석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만약에 8%였다 그러면 한 5%는 오히려 이재명한테 가고 김문수 후보한테는 한 3%밖에 안 와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이준석이가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나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그런 애랑 무슨 단일화를 하자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요. 웃긴 뉴스 빠르게 볼게요. 26번입니다. 여러분 박주민 아시죠? 여기 이상한 노란 리본 뭐 이상한 거 주르륵 달고 다니는 박주민요. 서울시장 출마 고민한대요. 웃으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진지하게 보지 마세요. 웃으시라고 한 겁니다. 또 웃어야 되는 또 뉴스 29번입니다.
정 변호사님, 김무성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몰라요. 거의 이제 이 사람도 한 80살. 네? 김무성 나이가 그렇게 많아요? 아, 그럼요. 제가요, 이 대통령 되고도 사법부 흔들면 노구 이끌고 투쟁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게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이 대통령 되고 사법부 흔들면 노구, 본인이 그러니까 노구, 늙은 말이란 얘기잖아요. 이끌고 투쟁할 것 같은데 지금 하세요, 지금! 정 변호사님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지금 김무성은 왜 중요한 순간에 쓸데없이 나서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 오히려 전열을 흐트러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이 정말 제가 보기에 자기의 과오를 인정을 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본인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저는 진짜 그 할복이라도 해야 된다. 아이, 정 변호사님 그런 얘기 있으면 유튜브에서 싫어합니다. 그냥 단식하라고 하세요. 넘어갈게요. 단식 정도로 하죠. 무슨 뭐. 그런 말도 안 돼 하지도 않을 거. 단식하세요. 단식하세요. 네, 30번 뉴스입니다. 이것도 웃겨요. 계엄 사태 집단 소송 허용해서 위자료 갚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이재명이요, 계엄 사태 집단 소송에서 죽을 때까지 위자료 갚게 하래요. 웃으시라고 한 거예요. 얘네들은 진짜 법을 바꿔서요, 이런 집단 소송이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31번 뉴스입니다. 조선일보. 윤석열은 탈당하고 김건희는 검찰 조사 받길. 여러분, 조선일보 사설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은 탈당하고 김건희는 검찰 조사 받으래요. 조사. 화가 나죠? 넘어가겠습니다. 33번입니다. 아니, 여기다가 말 한마디 더 해야죠. 이재명은 재판받길. 아니, 조선일보가 그거 아니고 지금 줄 딴 데 섰는데요. 아, 그래요? 조선일보가 저쪽에 섰어요? 자, 33번 빨리 뉴스 소개해 주세요. 또 홍준표가 문수영은 안타깝지만 하와이 오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하와이 설득조. 저 무슨 네. 있잖아요. 암살조인 줄 알았어. 니나가라 하와이인데 홍준표가 하와이에 가 있습니다. 네, 34번 보시면요. 국민의 짐이 된 줄 모르는 여당, 노년층만 상대로 떠들고 있어. 이거 국민의힘 너무 비하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래서 홍준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부인을 하는 척 하지만 저는 이재명과 뒤에 내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히 의심합니다. 자, 35번 소개 좀 해주세요. 재밌는 뉴스 나왔더라고요. 네, 올려주세요. 네, 화면. 대선 승리를 돕겠다고 해놓고는 연신 국힘을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네, 피디님 홍준표가.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기 안에 있는 서약서에 탈당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고요? 예,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그 옆에 서약서를 보면 탈당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홍준표를 포함해서 모든 후보들이 다 당시에 서약을 했는데 홍준표가 승복하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나가서 오히려 탈당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당연히 해악을 끼치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아무튼 뭐 무슨 조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은 누구 돈으로 가는지 밝히십시오. 마지막 뉴스입니다. 42번입니다. 분노할 준비하시고 들으세요. 권성동, 이번 대선 시대 정신은 윤석열과 이재명 동반 퇴진이다. 네, 여러분 잘 나가다가 또 저분 왜 저러신데요? 그러니까 말을 참 못해요. 권성동이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으니 이재명도 함께 가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저건 저렇게 얘기를 하면 초점이 이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게 갑자기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초점이 맞추잖아요. 네, 동자승님이 순진하신 두 분 저딴 서약서 믿으셨나요? 네, 서약서라서 믿었습니다. 자, 정중일 변호사님, 오늘 방송 오늘 갔다 오시고 또 일주일도 지내시고, 자, 다 이번 주에 이제 예, 대선 토론도 있고. 동자수님, 그 믿은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걔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재판을 질질 끌어도 된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허해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대동단결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정치 지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단결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후보가 부족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물론 훌륭해요. 설란영 여사도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그들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보수우파 국민들이 뛰어나고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김문수를 승리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민주당 애들은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쉽게 용서하거나 걔네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 선장님 지랄이냐? 욕하신 거예요? 욕하면 안 돼요. 욕은 나쁜 욕. 정 변호사님 구전 녹삼 한 잔 드십시오. 네. 귀한 날 귀한 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 구전 녹삼. 오늘 나라를 생각한 귀한 분을 위해 애국 녹용 구전 녹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용 중에 가장 귀하고 비싸다는 러시아산 아바이스크산 원용에 국내산 약재를 넣어 정성껏 다렸습니다. 가족, 친지, 귀한 분에게 선물하시라고 아토TV 특가 세일을 마련했습니다. 0504-0824-2172로 구전녹삼 문자 보내시면 전문 상담원이 연락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들어와서 저렇게 댓글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다 하지 않고 또 우리가 분열해서도 안 되고 다 같이 뭉쳐야 됩니다. 정말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뭉쳤더니 그 뭉치는 거에 잘못 들어왔던 김상욱 같은 사람은 이재명 품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명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돌아가고요. 김문수, 설란영 두 분이 드라마를 버라이어티하게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요일날 1차 토론 후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월요일, 화요일을 맞이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이제 열심히 설란영 여사님을 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죠? 오늘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가 많이 오지만 다음 주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여의 적반하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5시에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다음 주는요. 더 좋은 이야기, 더 희망적인 이야기, 골든크로스를 외칠 시간이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과 우리 승주 기자님과 또 박경련님 너무 감사하고요. 토미리스님도 감사하고 동자스님도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모두 감사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설란영 여사님에게 좋은 사랑을 보내드립시다. 하트 띄우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